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심층 해부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죠. 바로 이 문제의 가장 유력한 해결사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품에 안긴 로봇 명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수십 년간의 긴 연구 개과를 끝내고 드디어 상업화라는 출발선에 선 지금 이 기업의 모든 것을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춤추고 덤블링하던 그 로봇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 로봇들이 이제는 영상 속에서 걸어 나와서 진짜 우리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기한 기술 시연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 자동화의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똑똑한 기계들이 우리 일터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로봇공학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서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를 둘러싼 아주 팽팽한 긍정론과 부정론, 그 핵심 근거는 뭔지, 마지막으로 2026년까지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그 로드맵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봇 공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연구실에만 머물던 로봇 기술이 드디어 대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변곡점을 맞이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단순히 몇 대 만들겠다는 수준이 아니죠. 특히 테슬라 좀 보세요. 2026년까지 1,000만 대. 이건 뭐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면 로봇 한 대당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로봇은 더 이상 비싼 특수 장비가 아니라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되는 하나의 산업재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서막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산업의 판 위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그들만의 생태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딱 스마트폰과 앱스토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스팟이나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은 아이폰 같은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고요. 진짜 돈이 되는 건 바로 오르빗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즉 앱스토어입니다. 이 플랫폼으로 수백, 수천 대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하죠. 고객 입장에선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지속적인 구독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매출액만 보면 에게 고작 이 정도 하실 수도 있어요. 2,760만 달러. 근데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500개가 넘는 현장에 투입된 이 로봇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어마어마한 양의 실전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연구실에서 테스트할 동안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은 이미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이 격차, 이게 바로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는 걸까요? 이들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왕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근거, 이른바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 핵심적인 네 가지 기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서로 맞물리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먼저 수천 대의 로봇을 현장에 깔아서 데이터를 선점했죠. 이 데이터는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요. 그런데 이걸 대량으로 싸게 만들 생산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모회사인 현대차가 등판하는 겁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생산.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경쟁자들이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해자를 파고 있는 거죠. 현대차의 장재훈 사장 발언을 한번 보시죠. 수만 대를 구매하겠다. 이건 그냥 잘해봐 하는 수준의 응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백지수표나 다름없어요. 너희는 기술 개발에만 집중해, 판매는 우리가 책임질게.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로 가는 KTX 티켓을 끊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뛰어든 시장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전망치를 엄청나게 올려잡았어요. 2035년까지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워낙 무섭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로봇 시전의 성장 가능성을 완전히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목에는 아주 험난한 장애물과 현실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세론의 근거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회사 CEO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술은 최고인 거 알겠는데 아직 돈 버는 기계가 되지는 못했다는 아주 뼈아픈 자기고백인 셈이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인력 감축까지 했고요. 수익성 증명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쟁 상황을 보면 더 아찔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건 역시 가격이에요. 테슬라가 내놓겠다는 옵티머스 가격 좀 보세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자가 한 명 더 늘어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우리는 기술력으로 비싸게 팔 거야 라는 프리미엄 전략을 펴기도 전에 테슬라가 아예 시장 전체를 저가형 치킨 게임의 판으로 끌고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죠. 결국 리스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시장이 정말 예측처럼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냐 하는 성장 속도의 불확실성. 여기에 혹시라도 큰 안전사고라도 터지면 곧바로 강력한 정부 규제라는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라는 단 한 곳의 고객에게 너무 의존하는 구조 자체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위대한 기술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족쇄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강세론과 약세론, 이 둘 중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앞으로 1년, 이 기간이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내년 2분기, 현대차 공장에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됩니다.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 말에는 아마도 자금 확보를 위한 IPO, 즉 기업 공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회사의 생존이 갈릴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2026년 초 CES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기술을 또 보여줄 것인가,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난 수십 년간 하드웨어 분야에서 쌓아올린 기술력,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그 해자는 과연 AI가 모든 것의 규칙을 바꾸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도 왕국을 지켜낼 만큼 충분히 깊고 넓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